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수학 교과서 100쪽, 101쪽, 수학 익힘책 66, 67쪽이 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꾸민 수일이가 나와 있습니다. 수일이의 키의 변화와 4학년 친구들의 키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가서 수일이의 키와 수일이의 모든 친구들의 키가 나와 있는 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의 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니 매년 6월마다 조사를 실시했고 3살, 5살, 7살, 9살, 11살로 2년 간격으로 키를 측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86cm부터 시작해서 140cm가 될 때까지 수일이의 키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수일이네 모든 친구들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4학년 때 그리고 6월에 조사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수일이네 모든 친구들은 수일이, 민주, 지훈이, 주영이가 있고요. 키를 조사해 보았더니 수일이가 140, 민주가 130, 지훈이는 146, 마지막으로 주영이는 150c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일이의 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수일이네 모든 친구들의 키는 어떤지를 알 수 있었죠. 특히나 수일이네 모든 친구들의 키가 나와 있는 표를 살펴보면 주영이가 가장 키가 크고 민주가 가장 키가 작다라는 사실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표 아래쪽으로 보면 표에 정리된 내용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 막대 그래프로 보니까 굳이 우리가 숫자를 다 체크해 보지 않아도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 그리고 수일이의 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많이 자랐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일이의 키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살펴볼 때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에 무엇을 놓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었죠. 여기를 보니 가로 항목에는 나이 그리고 세로 항목에는 키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은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0부터 50까지 몇 칸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니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네요. 그러면 50가지를 5칸으로 나누었으니 한 칸은 10cm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수일이가 가장 키가 많이 자란 시기는요. 아마 5살부터 7살 사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간격이 제일 크죠. 그리고 가장 적게 자랄 때에는 9살부터 11살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읽을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수일이네 모든 친구들의 키라는 제목을 가진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항목에는 이름이 놓여 있고요. 세로 항목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 그리고 작은 눈금 한 칸이 몇 칸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살펴본 것과 눈금이 같죠? 그럼 작은 눈금 한 칸은 10cm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는 가장 키가 작고 주영이가 가장 키가 크다. 그리고 친구들의 키 순서를 매겨보면 주영이, 지훈이, 수일이, 민주의 순서로 매길 수 있다. 이런 것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수일이의 키만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건데요. 교과서 101쪽으로 와주시고요. 수일이의 키를 두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은 똑같이 수일이의 키라고 되어 있는데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막대 모양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수일이의 키가 얼마만큼 가장 많이 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알아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살 때 막대 그래프는 얼만큼이었는지 3살 때는 얼마였는지를 알아보고 둘 사이를 빼기를 해서 얼마만큼 컸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수치를 빼기로 하지 않아도 이
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나 정도만 가지고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많이 자랐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많이 자라지 않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세 때 가장 많이 컸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대의 높이차라고 해야 되나요? 막대의 길이를 차이를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때 수일이의 키를 1번과 2번 중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번? 아니면 2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키 같은 경우는 2번 그래프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 그래프 말이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키는 3세 때 특정한 시기에 딱 자랐다가 4살은 안 자라고 5살 때 뿅 크고 이런 게 아니죠. 쭉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똑똑 분리된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선으로 이은 그래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내가 체크하고 싶은 수량을 점으로 일단 표시해요. 여기 이제 지우개를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점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수치를 이렇게 점으로 먼저 찍은 다음에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꺾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량을 먼저 점으로 표시하고요.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10살 때 수일이의 키가 몇 센티미터였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건요. 3, 5, 7, 9, 11세에만 조사를 하고 10살 때에는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건 꺾은 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인데요. 자, 9살과 11살 사이에 우리는 10살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위로 10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린 요 점이랑 이 왼쪽에 있는 요 센티미터가 연결되는 부분을 또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금 약간 세밀하게 작업이 되지 않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충 10살 때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여기 한 칸이 10cm였잖아요. 그럼 110, 120, 130, 140이거든요. 140보다는 작고 130보다는 큰 어떤 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135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대략 138cm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를 이용해서 선을 잘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9살이랑 11세 사이에 점을 찍고 그 점의 값을 읽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게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꺾은 선 그래프 어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꺾은 선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 시간에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기를 얼마만큼 낳는지, 아이가 태어난 정도? 출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얼만큼이었고 2001년에는 얼만큼이었고 2002년에는 얼만큼이었고 이렇게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을 찍은 다음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시간에 배운 사회 현상들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기가 얼마나 태어나는지 혹은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제 문제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수출 수입 이런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액은 얼마인지 수입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수출액의 변화 이런 것 등을 꺾은 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배움 노트 정리하실 때 교과서 101쪽을 참고하셔서 꺾은 선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꼭 한번 글로 표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끝난 친구들은요. 수학 익힘책 66, 67쪽도 꼭 풀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